Welcome to Dustin 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방귀가 나오려고 할 때 대부분 참잖아요.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참석했을 때도 방귀를 참지요. 소리보다는 냄새가 날까봐 조심하게 되지요. 그럼 방귀를 자주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몇 번 정도가 정상일까요? 오늘은 방귀에 대한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봤어요. 방귀를 계속 참으면? 방귀를 참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공공장소나 사회적 상황에서 자주 하는 행동이에요. 하지만 방귀를 자주 참는 것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죠. 방귀는 인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스를 배출하는 과정이므로 일정 시간 동안 참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하네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방귀를 참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장내가스가 적절히 배출되지 않고 내부에 쌓이게 되면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이는 내부 압력을 증가시키며 때로는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장기적으로는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과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방귀를 지속적으로 참는 것이 장내 가스의 압력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장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장애연동 운동이 방해받거나 장내 미생물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장의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장내에 가스가 오래 머무르게 되면 일부 가스가 장벽을 통해 다시 흡수되어 혈류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다른 방식으로 배출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불편함이나 다른 소화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사회적 상황에서의 불편함이나 민망함을 피하고자 하는 압박감이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웰빙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방귀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방귀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가스로 주로 장내에서 음식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돼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방귀를 구성하는 가스의 종류와 생성 원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방귀는 대부분 무취인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수소, 메탄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가스들 중 일부는 공기를 삼킬 때 장내로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장내 미생물에 의해 생성돼요. 방귀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는 이러한 가스에 소량의 황화수소나 암모니아 같은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마실 때, 말을 할 때, 심지어 숨을 쉴 때도 일정량의 공기를 삼키게 돼요. 이 과정에서 들어온 공기 중 일부는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방귀로 배출돼요. 대부분의 방귀는 음식이 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돼요. 특히 인체가 소화하기 어려운 식이섬유, 일부 설탕 및 전분과 같은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완전히 분해되지 않고 대장으로 이동하여 여기서 장내 미생물에 의해 발효돼요. 이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가스가 생성되며 이것이 방귀의 주요 구성 요소가 돼요. 또한 장내 미생물은 음식물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이 과정에서도 가스가 생성돼요. 이러한 가스는 장을 통해 이동하다가 결국 항문을 통해 체외로 배출돼요. 방귀의 빈도와 냄새는 섭취한 음식, 소화 상태, 장내 미생물의 균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어 고섬유질 식품이나 유당을 많이 섭취하면 방귀가 더 자주 나올 수 있어요. 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음식을 섭취하면 방귀에서 냄새가 날 수 있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가스를 더 많이 배출하나요? 방귀와 관련된 일반적인 질문 중 하나는 성별에 따라 방귀를 뀌는 빈도나 양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성이 여성보다 방귀를 더 자주 또는 더 많이 뀌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과학적 연구 결과는 이러한 통념과 다소 차이가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방귀의 빈도나 전체 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성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확실히 말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방귀를 뀌는 횟수는 약 10회에서 20회 사이로 추정되며 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비슷해요.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여성이 배출하는 방귀의 농도가 남성보다 높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어요. 즉, 방귀의 양보다는 방귀에 포함된 일부 가스의 농도가 여성이 더 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남성이 방귀를 뀌는 행위를 사회적으로 더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 남성이 여성보다 방귀를 더 자주 뀌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결국 방귀는 모든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따라 그 빈도와 양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는 개인별로 다양한 요인이 방귀의 빈도와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해요. 비행기를 타면 방귀가 더 나오나요? 비행기 여행 중에 방귀를 더 자주 뀌게 되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러한 현상의 과학적 설명은 바로 기압의 변화와 관련이 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높일수록 기내의 기압은 낮아져요. 비행기 내부의 기압은 지상보다 높은 고도에 맞추어 조절되지만 외부의 고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기압을 유지해요. 이 낮아진 기압은 인체 내부의 가스 부피에 영향을 미치는데 바로 이상 기체 법칙에 따라 가스의 부피가 팽창하기 때문이에요. 장내 가스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압이 낮아짐에 따라 장내 가스의 부피가 팽창해요. 이로 인해 장내 압력이 증가하고 우리 몸은 이 증가된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방귀를 뀌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비행 중에는 지상에서보다 방귀를 더 자주 뀌게 되는 것이에요. 물론 이는 자연스러운 신체 반응이므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요. 방귀를 줄이는 식단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가스의 양을 줄이고 건강한 장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식단 조절이 중요해요. 특정 음식들은 장내에서 가스를 더 많이 생성할 수 있으며 불편함을 초래하고 방귀의 빈도와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포드맵은 발효 가능한 올리고당, 이당류, 단당류 및 폴리오를 의미해요. 이러한 성분을 많이 함유한 음식들은 일부 사람들에게 가스 생성, 복부 팽만감 및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저포드맵 식단은 이러한 음식 성분을 최소화함으로써 소화기 계통의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줘요. 바나나, 오이, 포도, 오렌지, 당근과 같은 저포드맵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섬유질은 건강한 소화계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장내 가스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특히 가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아 장내에서 발효될 때 가스를 생성할 수 있어요. 반면 불용성 섬유질은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켜 배변을 돕지만 가스를 덜 발생시켜요. 브로콜리, 양배추 같은 일부 채소, 밀, 감자 등 전분이 풍부한 음식, 그리고 유당, 콩류는 일부 사람들에게 가스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요. 이러한 음식에 민감한 경우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대체 음식을 찾는 것이 좋아요. 예를 들어 유당이 적은 유제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수분은 소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면 소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장내 가스와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오늘 당장 가스 줄여주는 방법이 있나요? 중요한 미팅이나 회의와 같은 공식적인 상황에서 가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어요. 이러한 방법들은 가스 생성을 줄이고 장내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침 식사 시 가스를 유발하는 음식 피하기. 콩, 양배추, 브로콜리, 양파, 마늘, 전분이 많은 음식, 유제품과 같이 가스를 유발할 수 있는 음식의 섭취를 피하는 게 좋아요. 천천히 식사하기. 빠르게 음식을 섭취하면 공기를 더 많이 삼킬 수 있어요. 음식을 천천히 씹어서 섭취하면 장내 가스가 덜 생겨요. 수분 충분히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는 소화를 돕고 장내 이동을 원활하게 해줘요. 소화에 좋은 음식 섭취. 생강차나 페퍼민트차는 소화를 돕고 가스 불편함을 줄일 수 있어요. 탄산음료와 껌 씹기 자제. 탄산음료와 껌은 공기를 삼키게 하여 가스를 증가시킬 수 있어요. 프로바이오틱스 섭취.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가스 방지 약물. 시메티콘 같은 가스 방지 약물을 사용해 볼 수 있으나 사용하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스트레스 관리.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은 소화를 촉진하고 가스 누적을 줄일 수 있어요. 심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복부 긴장을 완화할 수 있어요. 중요한 회의나 미팅 전에 몇 분간 깊은 호흡을 해보세요. 이러한 방법들은 중요한 상황에서 가스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소화 시스템과 반응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장 건강을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도 말해주세요. 우리 장내에는 수천 종류의 미생물이 존재하며 이들은 소화, 면역 시스템 강화, 심지어 정서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장내 미생물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전반적인 건강에 필수적인 이유예요. 프로바이오틱스는 건강한 장내 미생물 군집을 지원하는 생균제예요. 이들은 장내 유익균의 수를 증가시키고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하여 장의 건강을 개선해줘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요구르트, 김치, 캐피어 같은 발효식품뿐만 아니라 보충제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어요. 섬유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하여 장내 미생물 군집의 건강을 도와줘요. 과일, 채소, 통곡물, 견과류와 같은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 균형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명상, 요가, 적절한 휴식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해요.
장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잡힌 식단, 건강한 생활 습관, 프로바이오틱스 및 프리바이오틱스의 적절한 섭취가 필수적이에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소화 건강은 물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